안녕하세요. 메가잡 스터디의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정답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스펙, 뭐, 답변을 잘하고 말투, 뭐, 자연스러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면접을 해서 합격하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죠.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면접은 되게 면접 보는 면접관들이 앞에 있고 또 나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 갑을 관계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우울하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저쪽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이 평가자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조금 가능한 한 나는 당신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죠. 자신감은 뭐 거의 같은 의미지만 스스로의 약간의 자존감과도 좀 어느 정도는 통할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접에 붙으려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붙는다? 저는 그런 경우 거의 잘 보질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또 붙었네? 아마도 말투가 조금 말 소리가 작고 음성이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약간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진짜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질 않았을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게 자신감이 없는 태도거든요. 웅얼웅얼하고 회피하고 그게 자신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에 들어가실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뭐 이 회사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좀 되게 좀 나보다 잘나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신감을 갖기 쉽지 않죠. 근데 그네들이나 누군지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가서 면접 장소에 가서 뭐 조금 몇 마디 나누는 거 같고 이 사람은 학교도 좋고 뭐 그러니까 잘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서류 통과했잖아요. 똑같아요. 저들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랄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스타트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좀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뭐 이미 뭐 내정된 거 아니야? 좀 사람 뽑아놓고 난 들러리 아닌가? 아니 좀 잘난 사람들만 그 들러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사람 뽑아놓고 이렇게 내정해놓고 나머지 사람 이렇게 들러리로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걸 한다? 안 가야죠. 그런데 가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갖지 않을 회사에 대한 가지 못할 회사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더더욱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즉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는 했어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뭐 나름 이제 대기업에
이제 면접을 갔었는데 이게 여러 명이 다 면접을 봤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1차 실무진 면접이었으니까 제가 못해도 한 20명 정도는 면접을 간 것 같아요. 면접을 갔는데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들 중에 딱 한 명만 따로 불러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좀 이렇게 돌아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은 안 좋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런 회사는 안 가길 다행이다. 뭐 저는 당연히 그거보다 뭐 여러 측면에서 더 좋은 회사를 결국에 그때는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면 나는 자신감을 갖고 싶다.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긴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면접도 일종의 시험이고 테스트잖아요. 그러면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여러 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도 있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하고, 입사원 포부하고, 역량은 어떻게 했고, 우리 회사는 얼마나 알고, 우리 회사에 뭐 바라는 바는 뭐,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취업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세사 자격증을 따인 이후였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질문은 나왔어요. 철학과를 졸업을 하면 뭐 어떤 공부, 철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게 뭐 우리 회사 와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자주 받았고 두 번째는 관세사를 땄는데 왜 일반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느냐. 통관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예 저는 모범 답안을 이 두 가지는 딱 스크립트를 적어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줄줄줄 나오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이 예상된 질문을 내가 답변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어차피 이 질문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크립트를 적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외워서 달달달달 외운 거 티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외워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뭐 딴 데 보면서 두두두두 얘기한다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외운 게 티가 나는 거니까. 외우긴 하되 티를 안 내야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 눈을 보고 뭐 인중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이게 어설프게 외워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상되는 공통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해놨느냐 이게 면접의 합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통 질문은 최소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정말 누가 자기소개해봐요 줄줄줄줄 입사와 보고 줄줄줄 이렇게는 나와야 돼요. 그게 되면 어차피 면접 가서 나올 질문 대략 나오고 이 질문 이외의 것들은 나도 모르면 이 사람들도 몰라요. 내 경쟁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거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 안에 나올 문제는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 그럼 시험 보러 갈 때 그렇게 긴장할까요? 안 하죠. 자신감 있이 시험을 보는 거죠.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실수를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대세에 진짜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 회사에 서류를 통과를 했고 면접 볼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면접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목소리로, 크기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붙기 어렵고,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신감 없는 사람은 전 붙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